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 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변재석 경기도 의원 그리고 정의우 취재 MC입니다. 먼저 변재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희우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사 1, 2동, 흥도동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석 의원입니다. 오늘도 주민 생활에 직접 닿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고양시 신청사 이전 표류 남은 쟁점은인데요. 희우 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년 전 고양시는 현재 주교동 청사와 300m 거리에 신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고양시는 갑작스레 주교동이 아닌 일산구 백석동에 요진 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지난해 경기도가 고양시의 투자 심사 요청을 최종 반려하면서 결국 추진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은 변재석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청의 신청사 문제요.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도 계속 표류 중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갈등의 핵심 쟁점은 뭡니까? 네, 한마디로 주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건데요. 예.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가 몇 달간 논의를 해서 덕양구 주교동 건립을 결정을 했고 네. 그리고 설계 공모까지 진행되면서 이미 예산도 집행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이 흐름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렸고 백석 요진 빌딩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커졌던 겁니다. 네. 이건 단순히 건물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 시청까지 일산 쪽으로 가게 되면 예. 그러면 덕양구 원당, 주교 같은 구도심은 더 소외될 수밖에 없고요. 예. 이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자 생활 기반의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설계 공모나 건립 기금 마련 등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어떤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에 107억 원을 들여서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이 됐었고요. 예. 이미 예산도 60억 원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집행이 됐고 건립 기금도 1,700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됐었는데 예. 시의회도 통과를 하면서 모든 네. 절차를 거쳤고 네. 지방자치법상 시청사, 그러니까 청사 위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 시장이 시의회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네. 독단적으로 약속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 지난해 경기도에서 투자 심사 요청이 반려됐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배경도 좀 짚어볼까요? 이유도? 네, 경기도는 이 문제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반려와 재검토에 대한 이유를 보면 타당성이 부족했다라고 했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의회 동의도 없고 주민 공청회도 없고 교통 영향 평가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건데요. 예. 특히 경기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주교동 계획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일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건 말 그대로 법적으로 절차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교동 신청사의 원안의 착공, 추진을 무시해도 된다는 정당성이나 타당성까지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시장께서 이번 감사원 결정을 근거로 해서 백석 요진 빌딩 이전이 문제 없다라는 예. 식으로다가 단정을 하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시민수기 그리고 시의회 협의 사업의 적정성 검증부터 다시 갖춰서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민 수기 과정의 부족도 가장 큰 쟁점인 것 같긴 한데 희우 씨, 시민들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신청사 원안 건립 추진 연합회 김용기 홍보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023년 1월 4일 날 시청을 백석으로 옮긴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적으로 밟았었으면 이전 계획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시의회와 시민과 수기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주교동 206-1번지 1원에 원안대로 건립하라고 시민들은 15번 회차나 걸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시청을 옮긴다고 경기도에다가 투자심사를 3번 이상 했는데 다 반려됐어요. 그리고도 시청 예정 부지가 5월 초에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된다고 합니다. 다음 시장이 시청을 건립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행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와 시의회 그리고 경기도가 각각 어떻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경기도 투자심사는 이미 최종 반려가 됐고요. 예. 그리고 고양시의회 동의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네. 주민들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뜻인데 네. 시장께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요. 주교동 원안 건립으로 정리를 해서 언제까지 착공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의회는 그 계획을 놓고 예산과 단계별 추진을 공개적으로 협의해서 실행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예. 경기도는 투자심사 기준을 분명히 해서 고양시가 수기과정 협의 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점검하고 뒷받침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께서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최근에 고양 국제고등학교 같은 기숙사형 학교의 관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지금의 관리 체계가 이게 학생들의 실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이 나온 건데요. 예. 현재 많은 학교 기숙사가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생들이 24시간 생활하는 공간인데 예. 네, 우리 학생들의 수면, 위생, 안전 그리고 심리적 안정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상은 시설 점검이나 유지 보수, 안전 관리 기준이 24시간 기준이 아닌 낮에만 운영되는 그런 교실 기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관리 책임이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예. 기숙사 운영은 생활교육, 시설 관리, 학교 안전이 모두 연결된 문제인데 예. 그동안은 특정 부서 단위에서 나눠서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기숙사 시설 노후도나 뭐 설비 고장, 안전 점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실태 조사조차 없었던 학교들이 현재 있고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논의의 핵심은 하나인데 기숙사가 단순히 잠자는 공간만이 아니라 예. 학생들에게는 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관리 기준과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자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기숙사는 교육 정책 이전에 학생들에게는 생활 그 자체인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기숙사는 아이들에게는 제2의 집입니다. 네. 기숙사는 교실과 다르게 아이들이 씻고 자고 쉬면서 하루의 피로도를 회복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교사동과 동일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기숙사는 생활 공간이고 생활 피로도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관리 대책, 그에 필요한 점검과 관리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 지난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예. 학교 안전과의 업무 분장 명확화와 그리고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기숙사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과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도 끝까지 점검하고 살피려고 합니다. 예. 그 학교 이야기 하나 더 해보죠. 네. 창릉 신도시를 비롯해서 고양시 곳곳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 신설은 더디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더딥니다. 이게 구조 때문인데요. 예. 먼저 입주는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학교는 학생 수가 눈에 보인 뒤에야
움직이는 구조 이런 구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과밀화급이 생기고요. 원거리 통학이 생기고 결국은 아이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학교는 아파트처럼 지자체가 바로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학교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네. 예산 확보, 설계와 공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만 최소 몇 년이 걸리거든요. 네. 집은 먼저 들어서고 학교는 뒤따라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이 학교 신설 여부를 정원 숫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 예. 학생 수가 당장 폭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학교로 흡수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학 거리와 교통 여건, 생활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 결과 학생들은 먼 거리를 오가고 학부모님들은 통학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도시개발과 교육행정이 따로 움직이는 점도 문제가 되는데요. 예. 국토부와 LH는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서 입주를 진행하지만 학교 설립 계획은 그보다 훨씬 느리게 따라온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지자체 교육청 교육부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다 보니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문제의 핵심은 학교가 부족하냐 남느냐가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가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신도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함께 계획되어야 되고 입주 시점에 맞춰서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데 교육은 나중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우 씨 관련해서 학부모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덕양 지역은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왕복 2시간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덕양교육연대 이끌다의 김진아 학부모 이야기 들어보시죠. 학교가 워낙 과밀이고 당장에 내년부터 신원초 졸업생이 신원중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고등학교 진학 시기이고요. 신원마을 주변으로 신규 입주 단지가 계속 늘어났는데 신설 학교가 부족해요. 그래서 학령기 인구가 빠져서 비어있는 구도심 학교에다가 신도심 학생들을 밀어넣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일부 신원중학교 졸업생들이 집 앞에 고등학교를 두고도 원거리로 배정을 받아서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내외 거리에 통학 중입니다. 이걸 부모님이 직접 라이딩 하시기에도 한계가 있고 통학버스 업체 섭외도 어려워서 사설 셔틀을 운영하는 학부모님들도 더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경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양시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부모님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네, 아까 절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포함해서 이 지역 특성을 반영할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중앙투자심사도 이제 취지는 이해합니다. 네. 뭐 재정 통제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신도시처럼 단기간에 학생이 몰리는 곳을 같은 기준으로만 보면 심사 기간 동안 현장은 버티기 모드가 되거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완화가 답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하지만 방식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법이 이런 문제를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신설 학교만 고집하지 말고 본교는 두고 분교형 캠퍼스를 먼저 열어서 과밀 통학 문제부터 빠르게 줄이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300억 미만 소규모 학교는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고 시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소규모 학교의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많아요. 네, 맞춤형 교육, 뭐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인간관계 등 여러 네. 가지 좋은 장점이 많은데 다만 소규모 학교는 이제 교육과정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상임위가 교육행정위원회신데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11대 의회가 6월 30일로 마무리됩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지금까지 붙들어온 사안들을 사업 점검과 예산 집행 확인까지 후속 조치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예. 뭐 학교 안전, 기숙사 관련 기준 마련, 뭐 진로 교육
뭐 지원 체계,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 설립 같은 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과제들이 좋은 취지로만 남으면 안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가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예산은 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개선 사항은 문서로 남겨서 다음 단계에서도 책임 있게 진행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대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뭐 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도민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사람 곁에 있었던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따뜻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되고 싶고요. 정말 많은 일을 해왔고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뭐 요즘에 있었던 일 말씀을 드리자면은 얼마 전 고양 은평선 도래올역 출입구 관련해서 네, 도래올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분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예.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뭐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지만 저희 지역 그 고양시갑 김성애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결과를 곧 주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어려운 순간에 곁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이 답답해할 때 함께 현장을 보고요. 그리고 왜 막히는지 따져 묻고 네. 그리고 예산과 제대로 풀어내서 생활이 실제로 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도 주민 속에서 답을 찾는 초심만큼은 잃지 않겠습니다. 말로만은 위로하는 정치가 아니라 끝까지 확인하고 끝까지 챙기는 정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재석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의우 취재 MC와 함께했습니다.